5번 유전자키 조급함에서 영원함으로. 영적인 수행에서 우리의 초점은 때때로 흔들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시험하고 우리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실수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깊은 인내의 관점에서 보면 실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배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인내심은 우리에게 장기적인 관점을 주고 시간을 해체시켜 줍니다. 이때가 우리가 영원함의 시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5번째 시대, 영원함.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바람입니다. 카드 뉴스로는 딱 11달 만에 찾아뵙네요. 친애하는 도반님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낸다. 의뢰 주고받는 인사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제 진심을 지그시 눌러 담아 봅니다. 1년 전 제 카드 뉴스를 다시 들어보았어요. 신기하게도 지금의 생각과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이미 그때도 했더라고요. 그럼 난 1년간 뭐 한 거지? 하는 의문과 함께 그 답도 바로 찾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선형으로 계속 진화한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뒤로 후퇴할 때도 있지만 멀리서 보면 우리는 모두 진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 지냈어요? 라는 물음에 힘들게 버티고 있을 때도, 실수로 부끄러울 때도,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서글퍼질 때도 그냥 퉁쳐서 네, 잘 지내요 라고 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역대급으로 버거운 6학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1년 내내 이 아이들이 저의 숙제였지요. 반 이상의 아이들이 저를 적대시해서 등을 돌리기도 했었고, 내 능력이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왕따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못했고, 눈에 도끼를 품고 온갖 원색적인 분노의 말들을 퍼부어대는 한 남자아이는 저를 매일같이 흔들어댔어요. 완전 종합 선물 세트였죠. 티베트의 승려들이 암자에 들어가 수행을 할 때 아무런 자극이 없으니 일부러 한 번씩 마을에 내려와 미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과 문매를 맞은 후 다시 암자로 돌아가 그걸 묵상거리로 삼는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렇게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들이 매일같이 맹속력으로 날아들었지요. 그리고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을 바짝 들여 버티면 버틸수록 날아오는 돌의 크기와 세기도 더 크고 세진다는 것을요. 올해 제가 얻은 수학 중 하나는 제 마음을 보는 방법이었어요. 일상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명상, 일과 중 명상, 일과 후 명상, 잠자기 전 명상까지 저희 시간들은 명상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중 특히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하는 명상에서는 머릿속에 온갖 잡념들과 환청들로 시끌벅적합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 소란스러움은 조금씩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 꿈틀대는 저희 감정들을 만납니다. 붉은 기둥 모양의 분노, 분수같이 흩어지는 불안감, 진흙더미 굵은 물줄기 같은 불편함들이 위로 솟구치기도 하고 온몸으로 퍼지기도 하지요. 그 감정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내 몸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흥미로운 시선으로 가만히 따라가 봅니다. 한참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요동치던 감정들도 어느새 사라집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안의 빈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나의 경계를 허물고
흐르는 미세한 에너지, 하늘과 바람과 구름의 향연, 끝없는 우주와도 연결되지요. 레이키 명상을 할 때면 상대를 떠올리자마자 바로 에너지가 연결되는 걸 느낍니다.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의도만 세우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연결이 됩니다. 나의 경계를 허물고 내 안의 빈 공간만 맞는다면요. 또 하나 제가 실천하고 있는 점은 머리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근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꼭 만나고 싶고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언어의 장벽과 거리 등의 한계로 꿈만 꾸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여정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이 길에 닿게 해주었어요. 여전히 언어의 장벽에 막혀 한동안은 계속 단어를 찾고 정리하고 해석하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나는 이미 이전 수많은 생들에서 이와 비슷한 언어들도 경험했을 것이고 더 많은 지혜들도 쌓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내가 가진 자원들을 지금 나라는 형상에 갇혀 있고 있을 뿐, 그 경험들은 축적되어 있고 지금의 삶과 연결되어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계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근원에 닿는 명상의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머리보다는 가슴에 닿기를 의도했고요. 공부를 할 때도 비디오를 그저 보고 듣고 이해되는 만큼만 알아갑니다. 의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저희 세포와 몸, 에너지장들이 흡수하는 것이 더 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맞닿아 있고 내 안의 나와 연결된 존재들을 봅니다. 지나다가 하늘을 보고 흔들리는 풀잎을 보고 하얗게 떠있는 달을 보고 연결된 환희와 희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느새 저는 저희 틀을 허물고 그 차돌 같던 반아이들과 같이 웃으며 지내고 있고 그 아이들을 품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저를 버겁게 하던 그 아이는 저의 좁은 틀을 허물 수밖에 없게 만든 저의 은인이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그 아이와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마음의 힘이 풀려버려 그리 힘이 들지도 않습니다. 아마 제가 5번 카드 뉴스를 배정받은 이후부터 5번째 유전자 키와 채널링이 되었던 듯합니다. 34번 주간에는 포스와 위험을 오가며 체험할 수 있었고 저희 집중 채널의 키이기도 한 9번 주간을 거치며 스며드는 부드러운 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조급함과 영원함을 오가며 삶으로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긴장을 내려놓은 채 허용만 하기만 하면 우주가 주는 선물들은 정말 풍요롭고 신비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저희 인카네이션은 전념,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게끔 불을 지피는 것이 14번 키의 능력과 풍부함, 제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뭔가 마음의 힘을 내려놓고 신비한 우주의 향연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는 것은 어떠세요?